자, 이제 데이터 분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제 고객 검증을 이제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예요. 예, 그 고객 분석, 고객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이죠. 어떻게 보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이런 워크플로우 맵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자료들을 도대체 어떤 자료들을 꼭 분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린스타트업은 이거를 되게 세부적으로 실행 그 계획을 실행 어떻게 보면 미션이라고 할까요? 실행 미션을 잡아놨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만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가지고 고객들에게 검증을 통해서 피벗, 그러니까는 이 내 가설이 사업 모델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업 모델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어떤 데이터들을 활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그래서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꼭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 자료는 무엇이 있을까? 이거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죠? 예, 예상.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라든가 자료를 일단은 모으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꼭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들이 무엇인가? 예, 무엇인가? 이걸 두 가지로 린스타트업은 나눠놨어요. 어떻게? 오프라인 사업과 그리고 온라인 사업으로 나눠놨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온라인 게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온라인 관련된 사업들이 있을까 하면 또 유형의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품 개발을 통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오프라인 사업에서 꼭 분석해야 되는 내용 뭐다? 첫 번째는 당연히 고객의 피드백이에요. 예. 그 제품이나 아니면 서비스가 고객에게 가치가 있는지, 예, 호감이 가는지, 이런 거 분석을 해야 되겠죠. 또 두 번째로 분석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시장이 얼마나 큰지, 크기,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리고 내 제품이 만약에 런칭이 된다면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물어봐서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초창 또는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쪽에 대해서 혹시 제안을 해보거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창업 아이디어가 있으면 1억 정도씩은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뭐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죠. 대출은 아니지만 꼭 써야 될 자금만 지원을 해주죠. 그런 1억 정도를 지원을 받으면 훨씬 더 수월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발 심사를 받기 위해서 발표도 해야 돼요. 초기 창업 패키지,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데 이럴 때 가장 심사위원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시장의 크기는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두 번째로 근데 시장이 그 정도 큽니까? 오케이. 근데 그 시장에 대해서 만약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런칭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시장에서 매출이 오를까요? 또는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이 생길까요? 그랬을 때 글쎄요, 한 10% 정도요? 시장 점유율은 20% 정도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측을 해서 그러면 근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럴 때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예, 누구한테? 고객한테 물어봤더니 적어도 100명의 고객한테 물어봤더니 내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60명, 70명이고 예? 그리고 기존 제품이 A라면 그 A보다 내 제품을 사겠다는 사람이
100명 중에 적어도 10명은 확실히 있더라. 그래서 나는 이 제품이 시장에 런칭이 되면 우리 고객들 중에 10%는 적어도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MS라고 본다. 우리 제품은. 이렇게 얘기하면 정답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조사 자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거가 될 수 있겠죠.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그래서 여기 그런 내용도 좀 넣어줄게요. 이건 가외의 얘기인데 이건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고객에게 가장 쉽게 그리고 부담 없이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 바로 인터넷 설문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설문은 뭐 그냥 나가서 설문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인터넷 설문의 경우에는 꼭 보상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돈이 들어가요. 예, 이런 거 할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설문을 많이 쓰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도 이렇게 오피스라고 있고요. 이 오피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보면 뭘 누를까요? 이걸 누를까요?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뭐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답변을 한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뭔가 답변을 해냈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이런 네이버 폼이라든가 아니면 구글 폼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이버 폼 또는 구글 폼으로 가능. 아시겠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하여튼 오프라인 사업으로는 필요한 것이 꼭 검토해야 되는 게 고객의 피드백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시장의 크기나 시장 점유율 그 다음 세 번째 유통 경로예요. 어떤 유통 경로가 제일 좋은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 그렇죠. 런칭 가격 그렇죠. 런칭 가격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원재료비보다는 당연히 많아야겠죠. 그래서 런칭 가격은 뭐 사지선다로 해가지고 어느 쪽이 제일 좋은지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 거꾸로 역으로 고객이라면 이 제품이면 얼마에 살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이런 가격에 대해서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산업의 정보 또는 고객 정보 및 습관, 구매 습관 이런 것들 확인해 보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경쟁 상품, 경쟁 제품이라고 할게요. 경쟁 제품의 스펙 및 가격 정보 이런 것들은 당연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여기와 마저 떨어져야 되겠죠. 만약 경쟁 제품의 스펙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문제점이나 이런 데다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내 대안이 또 나와야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해당 산업의 고객 정보라든가 구매 습관은 어디? 이게 바로 마케팅, 고객 관계예요. 관계 쪽에 들어가야 될 거고 런칭 가격도 마케팅 쪽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유통 경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어디서 구입하지? 그죠?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예, 이쪽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시장의 크기라든가 점유율은 고객 세그멘트에 같이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객의 피드백은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시험 문제가 될까요? 오프라인 사업에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주요 내용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 할 수 있겠죠?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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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올 수 있겠을까요? 오프라인 사업에서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주요 내용은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아는 대로 나열하시오. 이러면 주관식. 저 위에 거면 객관식. 그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답은 이 내용들이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요거 예상. 그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오프라인 외에 온라인 사업이 또 있죠. 온라인 사업. 온라인 사업은 또 뭘까요? 온라인 사업도 예상이 될 수 있겠죠? 온라인은 반대로 뭐예요? get, keep, glow 자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방문자 수 또는 페이지 뷰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방문자는 회원이에요. 회원인데 그 회원이 내 여러 페이지, 그러니까 이건 쇼핑몰이죠. 쇼핑몰에서 얼마나 보여줬는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야겠다. 예를 들면 알고만 계세요. 이런 건 뭐 시험 문제 자세히 안 나오니까. 자, 이걸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 이게 제 블로그라 그랬죠. 제 블로그도 어떻게 보면 사업적으로 런칭을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내 블로그의 이 페이지 이걸 들어가서 보는 사람이 어느 정도로 이 장수를 열어봤는지 조회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회수. 아시겠죠? 조회수고 방문자 수는 뭐예요? 내 블로그에 방문한 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방문 횟수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사용자 증가율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용자 테스트 자료도 파악을 해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지 이 위에 있는 내용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전환율, 돈으로 연결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 돼요. 전환율이 뭐냐면 봤는데 안 사. 이건 전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쿠팡을 딱 열고, 어렵죠? 내용이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쿠팡을 열고, 예를 들면 내가 요즘에 제가 당뇨가 있어서 별걸 다 얘기했죠? 예, 현미 햇반을 사 먹으려고 찾았어요. 찾았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걸 뭐라 그래요? 페이지 뷰 방문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어. 보고 다시 나가 안 사고 이러면 전환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거예요. 안 됐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광고비만 내는 거야. 한 번 클릭하고 내가 두 번 클릭했네. 아이, 미안해라. 이렇게 두 번 클릭하고 들어갔잖아요. 광고비에 두 번 내요, 그러면. 예. 근데 이렇게 하고 나가잖아요. 이런 뭐야? 방문만 한 거야. 그죠? 전환이 안 됐어요. 그리고는 실컷 보고 나서 얘 걸 보고 한 번에 주문을 해버렸네? 그럼 얘는 전환율이 올라가는 거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전환이 없이 방문만 2회 늘어나는 거예요. 방문이 많으면 좋다, 나쁘다? 좋을 수 있지만, 전환이 안 되는 방문만 많으면 뭐예요? 가성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전환율과 그리고 방문자 수에 대한 어떤 그 확률 이런 것들도 따져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전환율이 정체가 얼마나 되고 그리고 증가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추이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온라인 사업은 아시겠죠? 어디서 예. 경쟁 서비스를
기준으로 해서 아시겠죠? 이런 것도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예.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사업적으로 어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요 데이터들을 분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온라인은 어떤 주요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지를 주관식으로 낼 수도 있고 객관식으로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고 앤드 스톱이잖아요. 그죠? 다시 돌아갈 건지 아니면 고랄 건지, 이 pivot or proceed, 그러니까 다시 뒤로 갈 건지 아니면 앞으로 전진할 건지에 따라서는 결국은 뭐가 필요해요? 비즈니스 모델의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발견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바꾸고 확인해온 이런 사업 모델을, 그죠? 자료들을 마지막 단계에서는 워룸을 이용해서 불확실한 것들은 정리를 하고 체크리스트 2에 대한 대답을 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체크리스트 2, 피규어 2-12- 이게 뭐예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그러니까 뭐예요? 일단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죠. 항목별로. 이거는 아까 비즈니스 모델에서 물어봤던 내용들이랑은 다른 내용이에요. 뭐예요? 고객 검증 단계에서 그래서 사업 모델 9 블럭에 대한 검증을 위한 질문이에요. 아시겠죠? 네, 검증을 위한 질문. 아까 여기 위에 나와 있는 이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서 항목별로 질문을 한 거고요. 여기는 뭐냐면 항목이에요. 똑같아요. 고객 뭐예요? 프로포지션, 고객 가치 모델, 그리고 고객 세분화, 그리고 밸류 포지션 2, 이건 고객 가치 2, 예,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더 뒤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채널도 있고, 유통, 그리고 릴레이션십, 그리고 비용 구조, 그리고 수익 흐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질문을 통해서 그 데이터들과 검증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어차피 저는 오픈북이잖아요. 이런 것도 시험 문제로 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고객 검증 단계에서, 요거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시험 예상. 고객 검증 단계에서 9 블럭의 검증을 위해 항목별 질문 내용에 대해서, 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질문 내용에 대해서 문제 출제 가능. 그죠? 어떻게 될까요? 시험 문제. 예를 들면 고객 관계 검증을 위해 필요한 질문은 무엇인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어떤 게 될까요? 요게 있으면 이건 정답이죠. 뭐예요? 고객 확보를 위해서 요소들이 계획되어 있는가? 또한 고객 확보, 유지, 확대에 대한 계획 및 일정, 관련 예산은 확보되었는가? yes or no 답변했을 때 no면 어떻게 돼요? 다시 가치 모델에 가서 그 내용을 넣어주라는 거예요. 사업 모델에서. 고객 확보에 필요한 비용은 적절한가? 예. 그리고 그 비용은 확보 가능한가? 라는 거. 또 더 나가서 다중마켓의 경우, 마켓이 여러 개의 경우 사용자, 고객의 양면 확보를 위한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질문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검증이 안 돼 있으면
해당 사업 모델은 더 구체화시키고 보충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계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다. 그 질문거리들,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고객 가치는 두 개씩이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고객 가치에서는 고객이 장기간에 걸쳐 제품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사업 모델이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제품인가? 아니면 긴 제품인가? 두 번째, 제품 특성과 이익이 인정되는가? 진짜 이익이 있나? 예. 어떤 경우엔 그래요.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서 판매가는 저는 최근이 아니죠? 벌써 한 10여 년 전에 소금 공장 하나를 컨설팅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소금 공장 진짜 슬픈 사연이 있었어요. 예. 이분은 테이블 소금, 그러니까 찍어 먹는 소금이 언젠가는 유행할 거다 생각해서 한 10년 더 전에, 예, H 소금 공장 공장장이었는데 나와가지고 뭘 차렸어요? 예, 소금 공장을 차렸어요. 그걸 차리기 위해서 저기 삼척 앞바다에 가서 공장을 만들었는데, 이거 동해안에 관정 있죠? 저 심해에서 바닷물을 끌어들이는 관정을 한 3개 이상 팔고, 하나에 뭐 거의 몇 천만 원씩 하는 관정을 파고, 그 물을 끌어들여서 불을 팔팔 끓여가지고 소금을 만들어내서, 예, 만들어내서 거기다가 뭐 갖은 그 양념이 아닌 갖은 뭐 예를 들면 뭐 허브라든가 마늘이라든가 이런 걸 넣고 덮어가지고, 예, 기능성 소금을 만들어낸 장본인인데요. 중요한 건 이거를 만드는 원가가 예를 들면 한 이만한 소금을 하나 만드는데 예를 들면 원가가 한 4천, 5천 원 들어. 그래서 유통 라인 거쳐가지고 백화점까지 가면 만 원에 팔아야 돼. 근데, 근데, 그거를 대량 생산하는 대기업이 알아내고 라인을 갖춰서 어떻게 했어요? 이만한 거를 소비자 가격을 2,000원, 3,000원에 팔게 했어. 결국은 뭐예요? 판매하게. 그분은 망했어요. 결론만 얘기하면. 왜? 원가보다 시장 가격이 낮게 형성된 거야. 예. 잘 만들려고는 했고 고급스럽게 만들려고는 했지만 중요한 건 오랜 기간 동안에 전 린스타트업에 딱 맞다고 봐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시장은 달라져 있었고 그리고 대량 자본이 치고 들어와서 물량으로 원가를 낮추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경쟁에서 못 이기고 런칭도 못하고 그냥 간 거예요. 예.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 개발 예산과 시간을 고려할 때 가능한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요. 고객 검증 인터뷰에서 갇히지 않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어보시고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이 뭐예요? 이 해당 항목 나인블럭 요 시커멓게 굵게 표시된 요 나인블럭에 대한 검증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제일 확실한 질문들이다. 그래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되거나 아니면 검증이 안 됐을 때는 피봇을 하라는 겁니다. 프로시드를 하지 말고 진행을 더 이상 하지 말고 다시 그게 준비될 때까지 자료도 확보하고 고민도 하고 사업 모델을 더 구체화 시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쵸?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1 요거 됐고 1-3 피바까지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검증이 뭐냐면 파이낸셜 모델이에요. 수익 모델에 대한 검증입니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예, 수익 모델이 제일 중요하죠. 모든 테스트 결과 사업을 수치화해서 돈이 모자르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다만 복잡한 엑셀 또는 50여 개의 항목을 이루어준 기존의 분석이 아닌 기본적인 당신의 가설에 대한 잠재 고객들의 답변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영어를 풀이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수십 가지 분석보다 수익에 대한 거는
고객들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단순하고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기로한 단순한 숫자들도 수익성 있는 사업과 실패할 수 있는 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알아봐야 할 숫자는 고객의 개수. 자,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넘어갈게요. 수익성 검증에서 꼭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 뭐라고요? 고객의 수는 확인 꼭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원가. 원가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비용 분석. 그리고 매출은 어느 정도. 매출. 예, 이 정도는 꼭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이 확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이 쉽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손익분기점이 적어도 매출이 1억이 나야지만 우리는 이 투자 대비 손익분기점이 발생. 손익분기점이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매출이 발생했을 때 비용을 제외하고 이익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순간을 손익분기점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손익분기점 뭐예요? 예, 매출이 발생할 때 비용 대비 뭐가? 비용 대비 매출이 더 많아지는 매출 시점. 아시겠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래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람을 2명을 고용해. 그래서 한 달에 월급이 400이 나가. 그리고 두 번째로 원료는 적어도 50% 이상은 원료비가 들어가. 그러면 일단 400만 원의 인건비가 나가면 이건 비용이죠. 그럼 월 얼마를 벌어야 돼요? 400만 원 매출만 일어나면 돼요? 아니죠. 400만 원 매출이 일어나면 원가율이 50%라 그랬으니까 200만 원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명의 고정비만 들어간다. 더 들어갈 것도 많겠지만 월세도 내야 되고 두 명의 사람만 필요하다 이 사업은. 그럼 어떻게 돼요? 손익분기 매출액은 800만 원이겠죠? 원가율이 50%니까 800만 원을 벌어야지 400이 벌리고 400이 벌려야지만 월급을 주니까. 그래서 똔똔이 되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400을 더 벌어야지만 어떻게 돼요? 예. 우리 사업이 돌아갈 수 있고 수익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뭐라고 표현해요? 여기 나와 있는 손익분기점이라고 표현해요. 손익분기 매출이라고 표현해요. 정확하게. 아시겠죠? 이런 손익분기 매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게 얼마 정도 사업을 하면 발생이 될 수 있을지 기간도 파악을 해야 되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을 내가 줘야 돼. 그럼 그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익분기 매출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마디로 돈을 투자를 해서 어느 시점까지 갔는데 그때까지도 손익분기가 달성이 안 되면 그 사업은 접는 거예요. 못해요 더 이상. 돈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파악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이 수익성 분석이다. 수익성 검증이다. 라는 겁니다. 이 수익성 검증. 가장 중요한 나인 블럭에서 검증해야 하는 항목은 뭐다? 예, 수익성 검증이고 그리고 수익성 검증에서 꼭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는 고객의 수, 원가, 그리고 매출. 그래서 현금 흐름이 파악이 돼야 되고 이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손익분기 매출을 파악해서 현금 흐름 계획을 잡는 것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예상이 될 수가 있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 가장 중요한 라인 블록에서 검증해야 하는 내용은 수익성 검증이고 그 수익성 검증에서 꼭 분석해야 하는 데이터는 이런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고객의 수, 원가, 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거고, 현금 흐름을 파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손익분기 매출을 파악하기 위해서고, 손익분기 매출은 매출이 발생할 때 비용 대비 매출이 더 많아지는 매출 실점을 얘기한다. 이해되시죠? 자, 머리 복잡하죠? 예. 여하튼 이런 문제들 위주로 이 기말고사는 이렇게 해서 뭐 가르쳐 주는데 더 어렵다고요. 여하튼 이런 문제 위주로 예,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을 저는 오픈북이라고 했습니다. 오픈북으로 시험을 볼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보든지 온라인으로 보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했고요. 이어서 린스타트업 나머지 실무 내용들 예, 다음 주에도 이어서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